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자, 역시 여기 문자 밑에 아무 음가 없는 이응이 왔습니다. 뭐가 사용된 거죠? 동국정운식.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사용되었습니다. 자, 문자화는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서르. 지금 현대어로는 서로로 해석이 됩니다. 모음 조화가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자, 모음 조화가 철저히 지켜진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자, 삼았디는 이쪽으로 설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았디 봅시다. 삼았디 현대어로는 통하지라는 뜻입니다. 자, 현대어로는 통하지라는 뜻인데,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 첫 번째, 디귿이 지읒으로, 현대어로 지읒으로 발음되고 있구나. 15세기 중세 국어에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삼았디의 기본형으로 가봅니다. 삼았디의 기본형은 사마타입니다. 자, 보면 받침에 뭐가 와 있나요? 치읓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받침이 뭐가 와 있나요? 시옷이 와 있네요. 아, 원래 기본형은 치읓인데 받침을 시옷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치읓이 적용되는 것은 종성, 부용, 초성의 원칙을 따랐다는 것이고, 자, 이제 그것이 치읓이 아니라 시옷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가 쓰인 것이다? 팔종성법이 쓰인 것이다.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팔종성법이라는 것은 받침에, 즉 종성에는 뭐만 올 수 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응까지. 자, 이렇게 8개만 올 수 있다는 받침 규칙이 팔종성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종성, 부용, 초성이라는 받침 규칙, 즉 종성에는 모든 초성을 갖다 쓸 수 있다라는 종성, 부용, 초성 규칙이 쓰였으나, 이 종성, 부용, 초성 규칙이 쓰인 것은 용비어천가. 자, 요 용비어천가가 쓰인 때는 1446년. 자, 종성, 부용, 초성을 쓰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 그래서 팔종성법으로 바꿨고, 자, 우리가 공부하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여기 볼까요? 1459년이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1459년. 그러니까 요게 제작되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요 글을 쓰고 제작해서 반포한 게 언제다? 1459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46년 이때만 해도 종성, 부용, 초성을 썼다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발표된 1459년에는 팔종성법을 썼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고요. 여기 시옷이 바로 이 팔종성법을 썼다라는 것에 단서가 되니까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가봅시다. 자, 삼았디 아니할세. 그래서 두 가지 확인했고요. 자, 아니할세는 아니하 더하기 리을세입니다. 자, 아니하 더하기 리을세, 요거는 뭐뭐무로라는 뜻이고요. 함으로, 통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해서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속적 연결어미가 쓰였고요. 자,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자, 이런 전차로는 이런 까닭으로가 되겠지요.
자, 이런 까닭으로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린 백성이 어린 중요하지요. 어린 15세기 때는 나이가 어린의 뜻이고요. 나이가 어린의 뜻이고 자 이제 어디로 넘어옵니까? 현대어로 넘어오면 죄송합니다. 바뀌었지요. 자 바꿔드리겠습니다. 15세기 때는 선생님이 잠깐 착각했습니다. 자 15세기 때는 어리석은이었고요. 어리석은이었고 현대어로 넘어오면 나이가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자, 의미가 뭐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미 이동에 해당하지요. 자, 우리 의미 이동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의미 변화의 종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의미 변화의 종류 세 가지. 첫 번째 의미 축소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 확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 이동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어린이 된 것은 의미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자, 또 하나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은 거지요. 어린 백성이 어린 백성이 이런 전차로 자 이런 식으로 이 중세국어 때에는 이중 모음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중 모음이 발달했고요. 현대어로 넘어오면서 단모음화 된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자 백성이도 한번 풀어보면 백성이 이렇게 되었고요. 자, 이 백성은 물론 현대어 여기 아래에 있었지만 백성이 되고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니까 주격조사 이가 왔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자,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니르고저는 단어의 초성에 뭐가 왔나요? 니은이 왔다는 거. 자, 뭐가 적용되지 않은 거죠?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역시 마찬가지 이중 모음이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자, 이 홀빼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이쪽으로 와 봅시다. 자, 홀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현대어로 일단 해석을 해보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홀이 하는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하는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배가 바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홀은요. 하다 더하기 오 더하기 리을 더하기 여린 히읗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하다 하는 바에 하다로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요게 동일합니다. 자, 요 오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자, 요 리을은 자, 리을 봅시다. 자, 여기에서 리을을 확인해 보면 요 리을이 뭐뭐는이 되었네요. 하는 그래서 요 리을은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자, 관형사용 전성어미로서 뭐뭐한 는의 는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요 여린 히읗, 우리가 얘를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데, 여린 히읗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절음 부호라고 합니다. 자, 절음 부호로서 리을 다음에 여린 히읗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요 비읍을 뭘로 발음하라? 된소리로 발음하라. 된소리로 발음하라라는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음할 때 홀빼라고 발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오를 한번 볼까요? 자, 요 오는 우리가 수의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의적이라는 것은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붙을 때가 있고 붙지 않을 때가 있는 걸 우리가 수의적 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오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자, 뒤에 홀패 요 바가 의존명사입니다. 자, 뒤에 의존명사가 올 때, 자, 의존명사가 올 때 그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해라 라는 형태로서 수의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의존명사, 뒤에 오는 의존명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하, 오, 리을, 여린, 이엇 이렇게 설명했고요. 자, 배로 가볼까요? 배는요, 이렇게 됐는데 얘는 해석이 바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가로 해석한 거 보면 바 더하기 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바 더하기 이니까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이, 자, 이 모음 이외의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다음에는 요 형태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형태가 오고 얘가 주격조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해서 홀빼까지 했습니다. 자,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 이셔도, 자, 있어도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역시 여기 이중모음 확인하세요. 자, 니르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자, 마참내 제 뜻을, 자, 마참도 얘는 기본형 맞다 입니다. 맞다에 플러스 암이랑 플러스 네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요때의 암이 요때의 암은 우리가 명사와 전미사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입니다. 자, 양성 모음 아래아가 왔기 때문에 암이라는 명사와 전미사가 쓰인 거죠. 명사와 전미사, 15세기 중세국어 때에는 명사와 전미사의 형태 두 가지, 암과 음이 있었고요. 암은 양성 모음일 때, 음은 음성 모음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역시 네도 접사에 해당합니다. 자, 마참내 제 뜻을, 그 마참내는 해석이 어떻게 되지요? 마침내가 되겠고요. 마침내 제 뜻을, 자유 제도 저 더하기 이입니다. 자, 저 더하기 이로서 해석은 저의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 의는 이가 의로 해석된 거라는 거 알 수 있지요. 그래서 15세기 중세국어 때에는 요 이가
의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해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제 뜻을 가볼까요? 뜻을. 자, 이야기 많이 했었지요. 여기 이렇게 어두의 초성에 단어가 2개 이상, 그러니까 자음이 2개 이상 쓰였네요. 우리가 이런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하고요. 어두자음군은 뭐에 의해서? 합용병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앞에서 각자병서 이야기했습니다. 각자병서는 동일한 자음을 나란히 표기하는 것이고,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표기하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어두자음군들은 후에 나중에 점점점 모화된다, 된소리화된다. 그래서 뒤에 자음을 모아라, 된소리에서 발음하면 현대어와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뜻을 끊어적기 합시다. 자, 끊어적기 하면 뜻을이 되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을 목적격 조사 쓰였고요. 자, 목적격 조사 음성 모음이니까 음성 모음의 목적격 조사 쓰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현대어로의 뜻을은 현대어로 뭐가 되는 거죠? 뜻을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제 뜻을 실어 펴디 능히. 자, 실어는 능히라는 뜻이고, 능히 펴디 현대어로 펴지. 역시 D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 보니까 뭐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외음화 적용되지 않은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제 뜻을 능히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자, 못할 놈이 하니라. 역시 여기도 못 받침 디귿 왔네요. 디귿 온 거 보니까 아직까지 팔종성법 쓰이고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못할 놈이 아니라 할, 얘는 하에 더하기 리을에 더하기 여린 이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수의적 표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여기는 없네요. 오가. 그쵸? 자, 그리고 그래서 뒤에 의존명사가 왔을 때는 오가 쓰이는데, 지금 의존명사가 온 게 아닌 상태에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가 오지 않은 겁니다. 자, 못할 놈이 하니라. 자, 놈이 갑시다. 놈이 끊어적기 했더니 놈이가 되고요. 놈이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역시 주격조사 이가 왔고요. 자, 주격조사 이가 왔고, 이가 올 수 있었던 건 앞말이 뭘로 끝났습니까? 자음으로 끝났지요. 자, 자음으로 끝나는 재현이니까 주격조사 이 형태가 그대로 온 겁니다. 자, 해석해 보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 놈은 사람들이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봅시다. 15세기 때는 놈이 사람 전체를 나타냈는데,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자,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쓰였으니 사람 전체에서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만 쓰이니까 의미가 뭐 된 거다? 축소된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지요. 자, 못할 놈이 하니라. 자, 하니라 역시 요 하다, 아래야 하다와 요 하다는 다릅니다. 요 하다는 다르고요. 아래야가 아닌 요 하다는, 위에 하다는 많다라는 뜻이고요. 요 하다는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하다는 위하다는 현대어에서 사라지고요. 현대로 오면서 사라지고 요하다가 아래아가 아로 바뀌어서 여전히 두의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두 행위를 하는 거의 어원은 아래아 하다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자, 해석해 보면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사람들이 많더라. 내 일을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나 더하기 이고요. 해석하면 내 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때 이도 역시 뭘로 쓰였습니까? 주격 조사로 쓰였네요. 앞말이 뭘로 끝났나요?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서 이 꼬라지가 온 거죠. 내 일을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할 위자 요렇게 불필요한 이응이 쓰였습니다.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쓰였구나 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까지 확인해 볼까요, 우리? 자, 이번에는 요색으로 가볼까요? 자, 나라말씀이 중국과 달라. 자, 여기까지는 자주정신. 자,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내 일을 위하여. 자, 그럼 우리 세종대왕께서는 우리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쵸?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요렇게까지 온 거죠. 자, 어여삐까지 확인해 볼까요? 자,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자, 어여삐는 15세기 때는 불쌍하게, 현대어로는 예쁘게, 불쌍하게에서 예쁘게로 의미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자, 불쌍히 너겨 해석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겨이지요? 그러니까 역시 뭐가 적용되지 않은 거 알 수 있습니까?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세종대왕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